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코인 투자를 해보고는 쫄아서 관둔 것이 전부였던 떠먹쇼 호스트입니다. 쫄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아보고 또 여러분과 나눠 먹고 싶어서 그릇째 들고 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몰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블록체인이라 불리는 분산된 디지털 장부에 거래 정보를 기록하여 누구와도 정보 변경에 염려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물론 이런 동전 같은 실체는 없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코인들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변합니다. 등락에 따라 매수,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잃을 수도 있죠.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일정한 가격 또는 가치를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달러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금처럼 실물 자산 가치에 연동하기도 하며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통화나 실물 기준의 경우에는 코인 발급자가 동일한 가치의 달러 또는 금을 가지고 있거나 암호화폐 담보의 경우는 변동성 때문에 더 큰 액수의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 발급자가 담보로 받아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만으로 그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코인은 동일한 가격 또는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그걸 사고 팔아 투자도 안 되는데 왜 만들었냐 이거죠. 그냥 달러 쓰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스테이블 코인 탄생은 달러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결제, 송금 등에 사용하는데 이런 가격 변동성은 걸림돌이 됩니다. 같은 일이 피자가 아니라 무역에서 일어난다면 더욱 곤란해지겠죠. 극심한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은 실제 거래에서는 치명적입니다. 달러를 사용하는 이유죠. 그래서 실제 생활과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BitUSD가 2014년에 처음 고안되고 거래되었습니다. 그해 10월 다시 리얼 코인이라는 회사가 미국 달러와 동일한 가치의 리얼 코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테더 혹은 USDT의 전신입니다. 2015년 2월에 이름을 USD 테더라고 바꿔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하는데 사용자로부터 1달러를 받으면 1달러짜리 코인을 발행해주고 코인을 반환하면 달러를 다시 돌려준다고 약속했으므로 사용자들에게도 매우 직관적이었죠.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법정 화폐 입출금의 복잡성과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테더를 진짜 디지털 현금으로 채택합니다. 특히 중국처럼 달러 사용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의 선물이었죠. 초기부터 압도적인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USDT는 다른 암호화폐 거래의 사실상 표준 기축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 후 서클의 USDC 등 다양한 후발 주자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자국 경제나 통화가 불안한 경우 자국 통화보다는 달러 기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보유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가 가능해지겠죠. 역시 같은 이유로 남미, 동남아 등의 일부 국가에서 일상 결제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럽 일부에서도 암호화폐 결제 앱이나 스테이블 코인 기반 카드를 통해 빵집, 전자제품 매장, 택시,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며칠씩 걸리는 은행을 통한 송금 대신 몇 초면 되는 데다 수수료도 저렴해서 국가 간 송금에도 사용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대문 상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금 추적이 쉽지 않고 익명성이 유지된다는 점에서도 국가 간 송금 또는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양입니다. 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런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송금 수수료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투자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라는 내용에 끌립니다.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죠. 탈중앙화 금융, Decentralized Finance, 줄여서 DeFi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인데요. 기존의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앙 집중식 기관의 개입 없이 사용자들이 직접 금융 서비스를 구성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들은 아베, 컴파운드, 메이커 DAO 같은 DeFi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주거나 빌리고 이자가 오고 갑니다. 물론 1대1 거래는 아닙니다. 코인을 맡긴 전체 사람들이 맡긴 액수에 따라 이자가 지급됩니다. 스테이킹은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을 역시 아베와 같은 DeFi 프로토콜에 일정 기간 담아두고
해당 프로토콜의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대신 해당 블록체인 또는 프로토콜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보상받는다거나 거래 수수료를 분배해서 이자처럼 지급하는 것을 받아 수익을 얻습니다. 코인 보유자가 유니스왑, 스시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서로 다른 두 가지 암호화폐를 같은 액수로 쌍으로 집어넣어 유동성 공급을 하면 다른 거래자가 자신이 보유한 암호화폐로 공급된 암호화폐를 바꿔가고 수수료를 지불하는데요. 유동성 공급자는 이때 지급되는 수수료를 챙겨 수익을 얻게 됩니다. 유니스왑, 스시스왑 같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유동성으로 공급된 두 종류의 암호화폐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하면 많아진 쪽은 싸지고 줄어든 쪽은 비싸지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면 차익 거래자가 나타나 싸진 걸 사고 비싸진 것을 파는 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자동화된 거래 봇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디파이 투자를 하시려면 각각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기초만 알아보신 거고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하든 투자를 하든 어떤 경제 활동을 하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스테이블한지 한 번쯤은 걱정해 볼 것 같습니다. 대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 예를 들어 테더는 안정적인가? 즉 뭘로든 돈을 벌어야 계속 사업을 하고 사용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테더사가 USD 테더를 발행해주면 사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습니다. 이 돈을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은행이 예금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듯 나중에 사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테더사는 이 준비금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죠. 테더사는 단기 미국 국채, 머니마켓 펀드 또는 이자가 붙는 은행 예금과 같은 이자 발생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 테더는 2024년에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힘입어 52억 달러의 이자 수익을 보고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마스터카드 같은 주요 금융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입니다. 이 이외에도 수수료 수입, 암호화폐 담보대출, 담보를 이용한 스테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돈을 법니다. 돈을 들고 돈을 벌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2024년 기준 테더의 직간접적인 미국 국채 보유액은 1130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테더가 아니라면 어떤 돈벌이를 하는지 안정적인지 한 번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초고속 인터넷, 디지털 리터러시, 빨리빨리로 표현되는 효율 중심 문화, 암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 이미 고도화된 핀테크 등 강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이미 신용카드와 각종 페이들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생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발생 유인은 부족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민간 기업에서 의욕은 있었다 할지라도 디지털 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미리 만들었다가 나중에 규제가 생기면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정부나 중앙은행도 아주 신중했습니다. 그 신중함은 암묵적으로 아직은 안 돼라는 압력으로 작용한 것이죠. 코인을 만들어도 국내용밖에 안 될 것이고 노력과 리스크에 비해 낮은 수익성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였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약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나오긴 하겠죠. 새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아직 논란은 많습니다. 이 논란의 말을 보태기는 저의 지식도 지혜도 부족함으로 입 닥치고 만약에 민간 주도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숙고해 보시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블록체인과 웹3 관련 업종에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생기고 크고 작은 테크 기업들도 꽤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특히 모바일 보안을 제공하는 테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제도 더 간편해질 것 같습니다. 짜장면 배달해주고 카드를 긁는 게 아니라 배달기사가 주문자 폰 화면을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결제가 된다던가 말이죠. 대신 기존 벤 사업자는 살 길 찾아야겠네요. 고액 결제 쪽이 먼저 이동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은행보다 수수료가 낮다면 말이죠. 국내에도 디파이 서비스가 생길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굴려보려는 게 본능이니까 누군가는 적절한 서비스를 고안하겠죠. 여러분도 고민해 보세요. 디파이 서비스로 탈중앙 방식의 대출, 차입이 가능해지면 상업은행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도 있겠네요. 부정적인 일들도 생기겠죠. 자금 세탁이나 탈세 문제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추적이 은행 계좌보다는 어려울 테니까 말이죠.
탈중앙금융인이 압수수색도 안 됩니다. 불량 청소년들 삥 뜯기도 좋아질 것 같네요. 이거 문제네요. 트럼프 가족들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해관계는 별개로 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2024년 기준 테더의 직간접적인 미국 국채 보유액이 1130억 달러에 달했다고 했는데요. 국가별 보유액으로 비교해보면 세계 7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는 테더와 서클의 합산 보유량이 한국을 앞섰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을수록 국채 매입이 늘어나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르는 대신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줄겠죠. 이러한 국가적 이해관계가 트럼프뿐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죠. 한화 기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 가정하고 또 이것이 성공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소위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치부될 위험도 있습니다. 안에서는 성장하기도 힘겨운데 다 크면 잡아먹으려 덤벼들 호랑이가 문 밖에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편이었습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건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그리고 직간접적인 기회를 줄 수 있겠죠. 새로운 기회를 찾고 계시는 분에게 부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기초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나눠봤습니다. 누구에게든 도움이 된다면 저에게도 기쁜 일이죠. 작성자 개인적 의견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그 결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떠먹여주는 정보쇼 떠먹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